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인의 대변자 경북과총이 개설한 과학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대구대학교에 근무하는 최종규 부회장입니다. 타이틀을 메타버스, 소제목으로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혁명, 메타버스 전환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얘기입니다. 보통 신곡은 유튜브나 쇼케이스 등을 통해 공개하였는데 BTS는 인기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안무 버전의 뮤직비디오로 공개하였습니다. 포트나이트 플레이들은 가상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들을 함께 관람하며 춤을 추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가상이지만 실제 현실의 이벤트를 아바타를 통해 참여하고 경험하는 세상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2020년 개발자 회의 키노트 스피치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라며 미래 20년은 사이언스 픽션에서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스티븐슨의 SF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하고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하며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바타라는 용어와 함께 우주에 부합하는 인터넷 기반의 3D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아바타를 이용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고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세상으로 3차원 그래픽 공간을 넘어서서 현실의 물리, 사회, 경제법칙이 통용되는 공간입니다. 메타버스에 거주하는 게이머가 도시를 건설하고 콘서트와 이벤트로 모이고 교류하며 게이머가 만든 아이템이나 게임 속의 게임을 사고 팔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메타버스를 공간과 정보에 따라 분류하는데 공간이 현실 중심인지 가상 중심인지 정보가 외부 환경 정보 중심인지 개인 개체 중심인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AR은 현실의 외부 환경 정보를 증강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포켓몬고가 있고 라이프 로깅은 개인 개체들의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나이키 플러스가 대표적입니다. 미러 월드는 가상 공간에서 외부 환경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글 어스 3D 맵 투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버추얼 월드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개인 개체들이 활동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형식인데 제페토의 세컨드 라이프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상호작용으로 융복합되고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합니다. AR과 라이프 로깅이 융합된 고스트 페이서는 AR 그라스를 활용하여 현실의 가상의 런너를 형성하여 라이프 로깅 데이터와 연결하는 형식입니다. AR 그라스에 보이는 아바타의 경로와 속도를 설정하고 실시간 경주가 가능하며 운동 앱과 애플 워치와 연결이 됩니다. AR 그라스가 가벼워지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쓰지 않고 고스트 페이스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 그림은 라이프 로깅과 가상세계가 융합된 사례들인데 영국의 호핀, 티호, 국내 다림 등이 서비스하는 가상회의 이벤트 플랫폼입니다.
가상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네트워킹 활동이 라이브 로깅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후 성과 측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버추얼 월드와 미러 월드가 결합된 구글 어스 VR 그리고 AR과 미러 월드가 결합된 구글 맵 플러스 AR 등 다양하게 융합이 되며 상호작용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의 메타버스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는 아디다스의 에글릿이 대표적입니다. 스니커즈가 메인 아이템인 위치 기반 스마트폰 게임 앱으로 닌텐도의 포켓몬고와 일부 유사합니다. 플레이어가 지도를 따라 걷다 보면 가상의 스니커즈나 실제 신발 경품 등을 획득할 수 있고 가상 스니커즈는 길을 걸은 거리에 비례하여 따른 것입니다. 따른 정도는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에글릿 지도 속에는 가상의 스니커즈 수선 아이템도 있습니다. 지도와 동선, 이동 거리는 실제이고 스니커즈 아이템과 따른다는 설정은 가상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에 매료되어 에글릿은 예측의 20배가 넘는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글릿은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자신이 입을 옷과 운동화 등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스마트 에글릿 스니커즈 스튜디오에서 실제 제품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채널로도 각광받습니다.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5일간 열렸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장을 옮겨놓은 것은 아니고 래퍼가 신미드 거인이 되어 공연장, 물속, 우주에서도 공연을 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들은 거인 래퍼의 아래, 옆, 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로봇을 미리 구동해보고 승객 관점으로 자동차 UX를 디자인하는 등 산업에서의 활용도도 늘어납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텐센트는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게임, AR, 뮤직,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의 최대 주주도 텐센트이고 투자기업을 통해 메타버스 속 다양한 아이템을 가상 혹은 실물 재화로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제작 시장에 옴니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여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인데 관성이나 중력 등의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시뮬레이터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고 훈련하는 도구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의성, 상호작용성, 화면과 공간의 확장성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가히 혁신적인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은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범용 기술, 즉 General Purpose Technology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의 진화 측면에서도 메타버스는 혁명의 동인, 즉 혁명의 드라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편의성, 상호작용, 화면 공간 확장성 측면에서 PC,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시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AR 글라스 같은 휴대기기에서 웨어러블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편의성이 증대하였습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인터넷 시대에는 키보드나 터치 방식이었으나 메타버스 시대는 음성, 동작, 시선 등 오감으로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제약이 사라진 3D 공간 스파셜 웹으로 진화하고 AR은 화면 제약을 넘어 현실이 화면이 되고 VR은 3D 공간에서 정보를 구현함으로써 화면과 공간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가히 혁신적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은 범용성이 있고 경제 전반에 적용되어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 파괴적 기술이면서 산업의 공통으로 활용되어 혁신을 촉진하고 빠르게 진화합니다. 18세기 말의 전기기관, 20세기 초의 전기, 20세기 말의 인터넷이 범용기술로 산업과 사회의 혁명을 견인해 왔습니다. 메타버스는 범용기술의 복합체로 XR, 즉 Extended Reality, 플러스 D, 데이터, N, 네트워크, A, AI로 구현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XR, 데이터, 5G 등의 네트워크, AI 기술은 이미 전 산업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혁신을 유도하는 범용기술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의 윗부분은 메타버스 핵심 기술이 왜 범용 기술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VR은 가상을 현실처럼 체험하는 영상기술로 HMD, Head Mounted Display 기기로 체험하며 게임뿐만 아니라 의료, 실습, 건축, 교육 등의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AR, Augmented Reality는 현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고 홀로렌즈 같은 장치를 이용합니다. MR, Mixed Reality는 VR과 AR의 장점을 합친 혼합현실로 가상과 현실 정보를 융합하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XR, Extended Reality는 VR, AR, MR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술로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기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60도 뷰, 공간 음향, 자세 추적 등을 통해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미축 탁추를 걷는 경험, 의료, 교육, 제조,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실감경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영국은 2018년 실감경제, Immersive Economy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XR 등 실감기술을 활용해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확장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XR을 활용하여 일, 여가, 소통 등의 경제활동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 공간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경험경제가 고도화된 개념입니다. 경제가치는 제조에서 서비스로 그리고 경험으로 진화해 왔는데 경험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져서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경험경제의 핵심입니다. 경험가치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가상융합 형태로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복합 범용기술로 차별화된 경험가치 4I, 즉 Immersion, Interaction, Imagination, Intelligence의 전달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의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 사별한 딸과 엄마가 만나 생일 파티를 하는 가상융합 스토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머전은 몰입,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이미지네이션은 상상, 인텔리전스는 지능으로 번역을 하겠지만 영어 자체의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뒤를 잇는 혁명적 변화, 즉 포스트 인터넷 혁명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면 만남 중심의 오프라인 시대와 온라인 혁명을 주도했던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SNS 등 서비스 플랫폼과 결합되어 급속히 확산되는 중입니다. 기존의 게임이 미션 해결, 소비 중심이었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가상자산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유저들과 공연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참여자의 수익 모델이 존재하고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아서 메타버스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구현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제와 같은 가상세계를 협업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 옴니버스를 2020년 10월에 발표하였으며 전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 작업을 끝내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직렬 구조이지만 옴니버스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작업에 참여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이 의사소통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3월에 협업 플랫폼 메시를 공개하였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애주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있어도 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지원하는 혼합 현실 플랫폼입니다. 교육, 설계, 디자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픽 게임즈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메타 휴먼 크리에이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가상인간 메타 휴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파셜 글루 등 다양한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 플랫폼이 출시되어 비대면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커넥터로 AR 글라스, 협업 플랫폼 등 새로운 메타버스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AR, VR 연구팀을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으로 개편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만 착용하면 컴퓨터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 인피니트 오피스, 가상생활 플랫폼 호라이즌,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AR 필터 제작 플랫폼 스파크 AR 등 플랫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레이벤과 함께 제작 중인 AR 글라스 프로젝트 아리아 등의 후속 기기 혁신도 준비 중입니다. 애플도 AR 글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EO 팀 쿡은 AR 기술은 Next Big Thing으로 사람들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비즈니스와 소비자 모두 AR 기술 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 기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알트스페이스 VR을 인수하는 등 메타버스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쉽게 2D, 3D 메타 휴먼을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챗봇 특허 등 혁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간, 시간,
공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관성을 넘어선 전략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곱하기 시간 곱하기 공간을 결합한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하여 미래 경쟁력을 선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복합 법령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에는 현실이나 가상의나 제3의 인물 등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험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플레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워크, 라이프, 폴리시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생활, 소통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제공되었지만 진화와 융합으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로블록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5천만 명의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700만 명의 이용자가 만든 게임이 5천만 개가 넘으며 이들의 수익은 2020년에 3억 2,900만 불로 급증하였습니다. 제페토는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었고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만든 이용자 제작 아이템이 전체 아이템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하루에 7,000에서 8,000개씩의 신제품 의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업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비대면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 업무 플랫폼 가드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게임과 화면으로 구현하고 아바타 주위의 5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들만 대화가 가능하며 거리가 멀수록 연결이 끊어져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팀플로우는 가상 회의실에 문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등 오프라인 근무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호피는 2조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으며 3만 개가 넘는 기업과 단체가 개최한 이벤트만 4만 6천 건이 됩니다. 메타버스 경험을 지원하는 VR HMD 오큘러스 퀘스트 2가 2020년 10월 출시 이래 판매량이 급증하며 VR 대중화 시대를 예고하였는데 2021년 2월까지 500만 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아이폰이 출시된 초기 판매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의 오큘러스 퀘스트 2 국내 판매가 3일 만에 완판되고 2차 물량도 4분 만에 끝날 정도로 VR 기기가 대중화되어 메타버스의 접속점이 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플랫폼은 PC, 모바일, 콘솔, VR과의 접속으로 대중화되고 2020년 로블록스 사용자의 모바일 비중은 72% 수준이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는 가볍고 가격도 100불이나 낮아졌습니다. 소니는 2020년 2월에 PS5에 들어가는 차세대 VR 컨트롤러를 공개하였으며 2022년에 PS5 VR도 공개할 계획이므로 VR을 활용한 메타버스 접속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AR 글라스는 생산성 혁신의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AR 글라스 등 XR 기기들은 산업 분야에서 평균 21% 정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메타버스가 산업을 장악할 것입니다. AR 글라스는 재고관리, 불량품 확인, 작업 훈련,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생산관리, 공장 운영 등 제조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인 것입니다. 손목 밴드, 반지, 장갑 같은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021년 3월에 AR 손목 밴드를 공개하였는데 AR 글라스와 함께 2019년 인수한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컨트롤 랩스가 제작한 손목 밴드는 가상의 물체와 상황을 제어하고 손의 힘과 각도, 1mm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가상과 현실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로 반지, 장갑 등을 활용하는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스마트 거울, 접객용 홀로그램 타워, 촉각용 글러브, 가상현실 보행기기, 트레드밀 등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는 메타버스 기기들이 기존의 PC, 모바일 콘솔, VR HMD, AR 글라스, 스마트 시계 등과 연계되어 혁신적인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D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은 고품질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사람 얼굴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극사실적입니다. AI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합성으로 사람처럼 반응하고 대화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WHO가 금연 상담에 실시간 표정 변화 및 감정 반응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 플로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는 가상 모델, 가수, 배우, 인플루언서, 캐릭터 등이 있고 유통, 금융, 방송에는 브랜드, 상품, 서비스, 홍보, 고객 응대, 아나운서 등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에는 교사, 교육훈련 대상 즉 상담자, 환자, 고객 역할 등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에는 건강상담, 운동 코칭 등이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컴퓨터 그래픽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휴먼 제작 도구가 출시되어 기술적 제약이 완화되고 보편화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디지털 휴먼 제작 기간이 1시간 미만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2021년 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유니큐는 유니큐 크리에이터를 2020년 7월에, IP 소프트는 대화형 디지털 휴먼 개발 도구를 2020년 10월에, 그리고 서울 머신저는 클라우드 기반 개발 도구 디지털 DNA 스튜디오를 2020년 5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업들은 IP 사업자와 제휴하여 사업을 확장합니다. 패션, 엔터테인먼트, 제조, 방송, 교육, 공공 등 다양한 IP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 공간에서 홍보 및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가방, 의상 등을 구매하여 자신의 아바타에 착용하거나 현실의 제품 구매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구찌, 루이비통, 나이키 등의 패션, YG, JYP, 디즈니 등의 엔터테인먼트, LG전자의 제조, 다이아TV의 방송, 순천향대의 교육,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사례 등이 있습니다. IP 사업자가 자사 IP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 빅히트 하이브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NC소프트의 게임 플랫폼을 활용한 K-POP 플랫폼, 코비스의 암호화폐 거래 가상공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제조 플랫폼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음악과 영상 같은 디지털 창작물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복제하기 어려운 희소성을 생성하고 생성 일시, 크기, 창작자, 서명, 소유권 판매 이력 등의 디지털 창작물 정보를 블록체인 데이터로 저장하며 해당 창작물은 원본이 있는 사이트나 원본 보호를 위한 분산 저장 시스템에 보관을 합니다. NFT가 메타버스와 결합하고 한정된 창작물의 선택적인 소유권의 부여와 양도로 창작물의 희소성과 상징성, 제작자의 명성 등에 기반한
가치 산정 및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놀랄만한 미래에 대비하여 메타버스 전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B2C, B2G 등 경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회 창출을 위한 경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에는 70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게임을 개발하며 제페토에도 6만여 명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퇴사하고 제페토 디자이너가 된 사람이나 아바타가 노는 맵을 유통하는 가상 건축가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입을 수 없는 옷을 캐릭터에 입히기 위해 구입하고 출근하듯이 접속하면서 월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버가 유튜버라는 직업을 만들고 기회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메타버스에도 개인이 만드는 혁신은 지속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전 산업에서 가치사슬별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메타버스 민원관리, 과학관, 도서관, 미술관, 국립대학, 공공의료 등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스 과학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